욱할 만한 자리, 아이고, 아이고, 울 만한 자리. 보통은 생각합니다. 언제 그렇게 아이고 하면서 울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럴 거예요. 고전수필이고요. 기행문입니다. 요동반도를 경험한 자신의 체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울 수 있는 건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감정에서도 울 수가 있는 거다. 너무 기뻐서도 울 수 있대. 통곡할 수 있대. 그런 얘기 해줄 거예요. 주제, 드넓은 요동벌판을 보고 느끼는 감회. 여러분들 수평선은 본 적 있을 거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랑 하늘이랑 다른 거. 지평선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지평선 볼 만한 데가 없지. 땅이랑 하늘이랑 맞닿은 데 볼 만한 데가 없지. 근데 조선이 있고 이렇게 건너가서 요동벌판 가면 땅이 너무 넓어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런 벌판을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넓은 세상이 그동안 나는 엄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와 같은 처지였어. 풍경 묘사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밑줄, 발상의 전환과 분석이 뛰어납니다. 기쁠 때도 울 수 있어. 화나서도 통곡하면서 울 수도 있지. 이런 얘기. 적절한 비유를 통해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밑에 만점 노트 보면요. 내가 요동벌판을 보고서 야 진짜 울만하구만 그랬더니 같이 여행 갔던 정진사가 이렇게 멋있는 걸 보면서 왜 울어요? 나는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대답을 한다. 칠정, 사람이 가지는 감정, 희노애락, 애오욕 옆에 나올 거니까 쓰지는 않을게요. 아 좋아 그럼 네 말대로 여기서 한번 울어보자. 도대체 왜 울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나면 어때? 너무 넓은 세상을 보니까 기쁘지 않겠어? 기쁨으로 여기에서 한번 울어보아라. 요동벌판을 보며 한바탕 울만한 자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정진사는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아저씨. 나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사람. 일반적인 정진사는 멋있구만. 멋있구만. 한번 울고 싶다. 에이, 우는 건 슬플 때나 우는 건데 이렇게 멋있는 거 보면서 슬퍼? 아니야. 울음은 어떤 감정이든 극에 달하면 나오는 거야. 희로애락, 애오욕. 그럼 그 중에서 뭐로 울어야 돼? 기뻐서 울면 돼. 정진사 씨. 우리 한번 울어볼까? 아이고 이렇게 멋진 세상을 보다니 아이고 그럴 거라고요. 정사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침을 먹었다.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시의 3요소. 시의 3요소. 주제, 운율, 심사.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기행문의 3요소. 기행문은 요거 꼭 있어야 돼. 여정, 견문, 감상. 여정, 여행 코스, 견문, 보고 들은 거, 감상, 느낀 점. 그러면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 갔다. 얘는 여정에 해당되는 거겠지. 심리 남짓 가서 삼모통일을 접어드는데 정진사의 말도 태보기가 노비예요. 말 앞으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정진사랑 저기 박명원이랑 누구야 박지원이랑 이렇게 말 타고 가고 있었는데 노비 하나가 이렇게 갔다가 미리 어딘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탑이 현신함을 알아요. 이 노비가 이 정도야. 백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음을 아랍니다. 여기 요렇게 언덕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거 돌아 나가면 엄청 높은 탑이 하나 나올 거예요. 탑이 있어요를 백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마부가. 백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인법. 산 모롱이에 가려 백탑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급히 말을 채찍질해 수십步를 채 못 가서 산모퉁이를 돌아 나오니까 눈앞이 아찔하며 헛것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너무 광활해서 이렇게 넓은 벌판을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인생이란 의지할 데가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 인간이란 굉장히 아주 작고 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를 얹고 좋은 울음터다. 한번 울만 하구나. 이게 개성적인 관점이지. 정진사가 묻기를 정진사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렇게 천지간의 큰 장관, 멋있는 경치를 만났는데 갑자기 울고 싶다니 웬 말씀이요? 내가 대답했다. 옳은 말씀이나 그렇지 않소. 영웅은 잘 울었고 미인은 눈물이 많지만 소리 없는 눈물을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그 울음소리가 쇠나 돌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천지에 가득 찼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7가지 감정 중 슬플 때만 우는 줄 알고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 모를 겁니다. 7정,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감정. 희, 로, 에, 락, 에, 오, 욕. 뭐냐고요? 기쁨, 분노, 슬픔, 락, 즐거움, 사랑, 오, 증오, 미움, 욕, 욕망. 이 7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언제? 슬플 때만 운다라고 생각해. 슬플 때만 운다고 생각해. 하지만 박지원 선생은 이 7가지 모두 통곡하고 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노란색, 슬픔,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죠? 일반인, 빨간색, 박지원. 기쁘다고 통곡하고 운다고? 사랑해서 통곡해서 운다고? 좀 그런데. 박지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사무치면, 노여움이 사무치면, 즐거움이 사무치면, 사랑이 사무치면, 미움이 사무치면,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게 되니. 위급한 상황이 터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본능대로 움직여. 도망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저도 기본적인 안내는 하긴 하겠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아저씨들이면 그분들 말씀 듣고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풀어내는 것에선 소리쳐 우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울에 천둥에 비할 수 있는 것이오. 북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터져 나오는 것이 웃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극에 달하면 웃을 수 있고 극에 달하면 울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일찍이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 못하고 7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가 울음을 짜맞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 느낌이 와요? 꼬불꼬불 밑줄 짓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초상을 지를 때 억지로 아이고 소리를 부르짖고, 그러나 칠정에서 우러나는 지극하고 참된 소리는 감히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의란 사람은 그 울 곳을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해 분명 선실, 중구 한나라 왕실을 향해 전하, 폐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한바탕 울었는데 이 어찌 듣는 사람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겠소. 내 말을 들은 정진사가 다시 묻기를 아 그래? 칠정으로 다 울 수 있다고? 오케이. 이 울음터가 저렇게 넓어서 나도 울어볼 토이니 어느 정을 골라 울면 되겠소?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오. 처음 태어날 때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갓난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우는데 왜 울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해. 아, 어차피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들고 고생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 나는 왜 태어났단 말인가? 라고 해서 운다고 생각해. 보통 사람들은. 근데 박지원은 기뻐서 우는 거라고 생각해. 먼저 태어나면 해와 달을 보고 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기쁨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었고 슬프고 노여워할 일이 없고 웃고 즐거워하는 정만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태어난 게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서 인생은 귀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끝내 죽어야 하니까 근심 걱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을 후회해서 울음을 터뜨려 스스로 애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갓난아이의 울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어머니의 태중, 뱃속에서 어둡고 갑갑하게 지내다가 어머니의 태중, 뱃속에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뻗어 정신이 시원할 것이니 한바탕 참된 소리를 질러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뱃속, 좁은 조선이라는 삶. 탁 트인 곳, 요동벌판. 이런 거지. 그러니 우리는 갓난아이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 무엇을? 기쁨을 본받아. 비록 산마루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어볼만 하고 장연의 바닷가 금모래밭을 거닐며 한바탕 울어볼만 하오. 동그라미 친 거는 박지원이 생각합니다. 어디? 기뻐서 울만한 멋진 요동벌판하고 똑같은데. 오늘 요동벌판에 이르러서 산해관까지 1200리 사방에 한 점의 산도 없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풀로 붙인 듯이 실로 꿰맨 듯이 왔다 갔다 하는 비구름만 있을 뿐인데 어찌 한바탕 울만한 자리가 아니겠소. 멋있지? 울어. 왜 울어? 기뻐하면서 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괜찮나요? 네. 1번 문제 확인할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어요. 맞죠? 상징적 표현을 통해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게 아니라 박지원 씨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여정의 변화 아까 있었죠? 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요. 발상의 전환 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2번. 이 글의 글쓴이 나가 생각하는 울음의 특징. 슬픈 감정만으로 우는 건 아니다. 그렇지. 울음을 자아내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by 7점. 7가지 감정 모두. 어떤 감정이든 극에 사무치면 울게 된다. 그렇지.
쇠나돌에서 우러나온 듯한 소리가 진정한 울음소리다. 그렇죠. 이런 소리, 어떤 소리? 통곡 소리. 울 거면 화끈하게 울어. 답답한 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울음이다. 그렇죠. 참된 감정에서 우러나온 울음은 세상 어디에선 터져나온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슬플 때만 울기 때문에 진정한 이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틀린 건 5번. 위로 올라가서 3번. 정극인이란 사람의 상충곡. 공명이 날 꺼려해, 싫어해. 부귀도 나를 꺼려해, 싫어해. 청풍명월, 맑은 바람, 밝은 달 이외에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쇠모친 거는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고. 청풍명월은 자연이죠.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귀공명이 나를 싫어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싫어해, hate. 부귀공명을 싫어해. 이거잖아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 주객전도된 표현이다. 앞에 기역은 누군데요? 백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백탑을 볼 겁니다잖아요.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3번의 답은 몇 번? 1번. 4번. ABC 누구예요? 비로봉, 장현, 요동벌판. 어때? 끝없이 넓은 경치,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답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한바탕, 울만한 자리라고 하지만 끝없이 펼쳐진 장관을 볼 수 있는 곳. 이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5번은 거저 먹을 수 있죠. 갓난아이는 어디 있다가 탁 트인 세상으로 나와요? 엄마 뱃속. 태중. 나는 조선 좁은 데 갇혀 있다가 어디 보고 있어? 요동벌판. 보고 있죠. 그래서 5번 어키 해결. 됐어.